일동제약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6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자, 우선 오늘 일동제약의 주가가 21선에서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죠. 만약 일동제약에게 이러한 재료가 없었다면, 오늘 말씀드릴 재료가 없었다면 일동제약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테지만, 이 재료가 지금 굳건하게 일동제약의 방어선을 구축해주고 있고, 추후에 이 재료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매수세로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일동제약의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마음을 조마조마한 상태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일동제약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거든요. 일라이 린리가요, FDA 승인 신청을 지난해 4분기에 이루어졌죠. FDA 승인 신청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2026년도에 맞아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상업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라이 린리의 비만 치료제가요, 어째서 일동제약에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일라이 린리의 오포글리프론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가 FDA 승인 신청에 들어간 건데요. 해당 오포글리프론의 가치가 36조 원이라고 합니다. 피크세일즈 기준으로요. 즉 정리하자면요, 일라이 린리가 만들어낸 약물이 FDA 승인을 받아낸다면 향후에 그 약물의 가치가 36조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어서 일동제약 역시도 지금 일상 데이터 나왔고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죠. 글로벌 빅파마 계약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린리의 약물 가치가 36조 원이라면 현재 일상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최고 수준의 약물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일동제약의 약물은 과연 얼마의 평가를 받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동제약의 주가가 저는 심각한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일동제약의 약물이요, 반드시 세계 최고의 약물이 될 겁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정말로 세계 최고 약물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일동제약의 주가는요, 잘 보세요, 일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죠? 일동제약과 관련해서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소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FDA 승인 소식과 화이자의 중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인수 소식.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맞아요, 일동제약에 관련된 비만 치료제 소식이라든지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경구용 GLP-1 치료제에 대한 빅파마들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소식이 전해졌을 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일라이 린리의 내용을 봐야 한다. FDA 승인 소식, 그죠? 승인이 되고 상업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구용 GLP-1 치료제 약물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매출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일동제약의 현재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가요, 향후에 상업화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일동제약의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세요.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이 영상의 시청료는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앞으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야 되고, 추가적인 상승 속에서 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 흐름,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결코 이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마음을 조마조마해 하시면서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지 제가 잘 알고 있지만요, 지금 여기에서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해버린다면요, 그 물량을 모두 받은 채로 주가를 급등시켜 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응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당시에 정말 기하급수적인 급등이 나왔었고,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동제약을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래대금이 그걸 증명하고요. 매도도 많이 나왔지만 반대로 매수하신 분들도 이 안에 정말 많다는 이야기예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땐 이 많은 분들이 선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매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손실이 너무 큰 구간이다 보니까 매도라는 걸 선택할 수조차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요,
맞아요.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의 주포 세력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포 세력은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그 매물대를 항상 건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물량이 안 나오거든요. 올려줘야 이 안에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안에서 매도로 나오면 이 안에서 있는 물량이 매도로 나오면 그 물량을 매집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안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줄어가겠죠. 저항대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일동작의 일상 데이터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동작의 일상 데이터와 빅파마의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요. 근데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는 끝나지 않았죠. 재료가 끝날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일동작의 주가가요. 어쩌면 신고가를 돌파할지도 모른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고 그만큼 재료가 좋으니까요. 때문에 지금 여기는 출발선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매집을 하고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구간이긴 만큼 약간은 우리가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그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거예요. 아직까진 외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외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더해진다면 우리가 일동작의 주가가 그냥 올랐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저는 조만간 일동작에 대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이어질 거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JP모건 일정에서는요. 수많은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요. 조만간 빅파마와의 계약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일동작의 주가는 이미 올라가거나 나오는 순간 폭등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말씀드렸던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에 아주 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외인들의 매수세를 보면서 매도의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죠?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을 한다면 그 안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올라가는 순간에 홀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던 주가의 상황 속에서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진다면 맞아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졌을 때 이미 올라버린 주가를 보면서 매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짐과 동시에 그 물량들이 매도로 나온다면 주가가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오기 전에 한 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조정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기준 잡아 드릴게요. 지난번 고점을 모두 잡아냈고요. 이건 방송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죠? 때문에 이번에 주가 상승세 속에서도요. 매도의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예상 목표 주가, 흔히 세력선이라 말씀드리는 이 선에 도달을 하면은 한 번은 조정이란 게 나올 수 있고 이쯤 됐을 때 대량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외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도달을 했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코로나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매도 타점은요. 잠깐 올라가다가 눌리는 구간이구나 라고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로나 당시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적어도 코로나 당시에 만들었던 고점까지는 가는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코로나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일동작이라고만 남기지 마시고요. 일동작 뒤에 코 이렇게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분할 수 있도록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일동작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며 진행하고 있는 선물도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